네, 반갑습니다. 행복한 추석 연휴 또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자, 내일 월요일장 휴장입니다. 대체 공휴일 휴장이고 화요일장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, 목요일날 특징주들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목요일장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HLB 글로벌 그리고 나노 이렇게 두 종목이 있고요. HLB 그룹주들부터 먼저 살펴보면 HLB 글로벌은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. 이유는 간단하죠. 생명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안 봐요. 그런데 이제 목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요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. 공략하신 분들 이제 앞으로는 봐야겠죠. 생명선 위로 올라왔으니까. HLB 그룹주들 내에서 최근 영상에서도 제약도 아마 차트를 가지고 요거는 좋다, 안 좋다가 아니라 경계에 대할 필요성, 그리고 여전히 보고 있는 이유는 일단은 생명선을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딱 생명선 아래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이지만 이렇게 어쨌든 생명선 위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체크를 하죠. 그래서 HLB 제약 같은 경우에 꼭 HLB뿐만 아니라 추석 연휴 이렇게 또 주말 동안 어떤 발표를 하는 어떤 기업들이 있다면 뭔가 홀딩을 했을 때 좀 뭔가 안 좋은 소식,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당장 그 9월 8일 장 전부터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. HLB. 그러면서 시가가 일제히 좀 다 급등 출발을 했죠. 9월 8일 목요일장 장 전부터 이 간암 치료에서 최장 생존기간 입증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뉴스가 장 전에 있었고요. 그래서 HLB 그룹주 전체적으로 다 시가 높게 뛰어서 좀 출발을 했고 조금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. HLB 대표적으로 그죠? 반짝하고 밀어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좀 급등을 한 모습. HLB 지금 계속해서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. 간암 임상 결과 발표. 그래서 요 기사들을 보면은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 이 FDA 그리고 신약 승인 신청 절차를 앞으로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할 것이다.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또 채널에서도 이런 미팅이 신청이 완료됐고 10월 중에 또 진행을 한다.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주가를 계속해서 좀 춤추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공략하신 분들 많이 계셨으면 좋겠네요. HLB 글로벌 상한가를 기록했고요. HLB 제약 시간에서 이렇게 또 거의 상한가를 갔었죠. 그리고 HLB 생명과학과 테라피틱스 HLB 일단은 가장 강한 글로벌 제약 요 정도 이렇게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상한가를 기록한 게 나노라는 종목인데요. 최근에 또 2차전지 관련해서 키워드 붙으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노라는 종목도 전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HLB 글로벌처럼 앞으로 체크를 해 봐야겠죠. 이 정도 그냥 말씀드리고요. 자, 시장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,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살짝 보여드렸지만, 최근에 한번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, 시장 흐름이, 이렇게 생명선 아래에, 큰 그림은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고요. 쉬는 동안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나요? 그래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예요. 생명선 아래에 있고, 여기를 뚫어낼지, 저항받고, 횡보를 할지, 아니면, 계속해서 좀 빠질지,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. 근데 이제, 좀 경계를 해야 된다.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의 어떤 전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지수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. 바로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 테마별 또 관심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일단은 최근에도 이제 좀 컨디션이 안 좋았었고요. 그 목요일장도 사실 오전에도 거의 한두 종목 정도 건드리고 정리를 다 하고 좀 잤어요. 푹 자고 일어나서 이제 오후 핫타임 정도만 살짝 좀 매매를 했었고요. 일단은 종목들 보면서 중간에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 매매 복귀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것들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포르쉐 관련해서 시장이 또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3기라는 종목이 2등주였는데, 그러니까 1등주, 최근에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 이제 코리아 FT였고, 이 구간에서 이제 다 좀 수익 실현을 했죠.
코리아 FT도 여전히 뭐 상한가 출신이고, 5일선 살아있고, 뭐 볼 수 있는데, 지금 뭐 계속해서 뭐, 그 3기라는 종목이, 시간에서 7.41% 이렇게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요것도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기본적으로 시가가 좀 높아버리면 저는 뭐 바로 좀 공략하기보다는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, 네. 일단은 네. HRB 그룹주들 같은 모습이 나올지 아니면 갭만 띄우고, 그러니까 이것도 시가 갭이 높았죠. 그래서 반짝하고 쭉 뺐다가 정신 차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, 이런 모습으로 흘러갈지 아니면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일지, 갭만 띄우고 밀릴지,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.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오더라도 네, 그에 따른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힘은 네, 여러분들이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고, 이런 것들은 제가 기본 특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, 일단은 네, 뭐 나중에 이제 4분기 네, 그때 또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HLB가 아니라 이제 3기 어쨌든 차트는 기준봉 최근에 뽑아줬고, 5일선 살아있고, 뭐 세력선 걸쳐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자리네요. 특별 강의 수강하신 분들은. 그래서 3기라는 종목 7.41% 상승했고, 예선테크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반짝하고 쭉 밀어냈지만, 일단은 요 정도까지 조정 나오더라도 뭐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. 코리아 FT 그리고 나머지는 넘어갈게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바로 이제 2차전지 쪽으로 가면 참 계속 좋네요. 코스모화 같은 경우에도 요 앞쪽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들을 최근에 한번 또 찔러주면서 생명선을 벗어나면 올라오고 그러면서 지금 또 신고가를 이렇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.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화 뭐 사실 여기다가 넣어도 돼요. 그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그냥 이거는 그냥 같이 이렇게 넣어도 될 것 같은데, 뭐 묶어도 될 것 같고, 일단은 코스모 신소재, 코스모화학 다 정말 그러니까 시장은 주춤하고 있지만 시장을 이기고 있는 종목임에는 분명하죠. 차트가 코스모화학, 코스모 신소재, 일단 요쪽부터 볼게요. 그래서 A프로라는 종목도 최근에 이제 레드불 특강을 앞두고 있는데, 뭐 완벽한 레드불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생명선 밀려났다가 다시 한번 생명선을 재돌파하면서 딛고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. 직전에 이 정도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볼 생각이고요. 그리고 신규 상장주 중에서 세비캠, 요거는 지금 여기를 위해서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만 보고요.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밀려날 수도 있고 생명선을 만나러 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, 이렇게 좀 먹으면 음봉 몸통 일단 요 정도 구간을 먹으면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.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5일선이 살아있는데, 일단 한번 좀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또 역시 이렇게 쭉 이어나갈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밖에도 뭐 웰크론 한택도 있고요. 웰크론 한택도 있고, 생명선 아래에서 계속 밀려났다가 요 구간 지지밟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, 그냥 요런 모습이에요. 웰크론 한택, 그리고 이지트로닉스라는 종목도 있고요. 잠시만요. 제가 다 관심종으로 넣어놨는데,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 화요일장이죠. 이제 화요일장 움직이면 레드불 자리예요. 그러니까 레드불 좀 포착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. 이지트로닉스 요 구간에서 레드불이 나왔어요. 요 구간에서 레드불이 요 자리에서 나왔고, 여기서 이제 저항 받고 다시 한번 또 지지받고 한번 돌파하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, 2차전지 에코플라스틱. 자, 에코플라스틱도 최근에 포르쉐에 관련된 종목들처럼 앞쪽 직전에 좀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한 방에 뚫어버리는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고, 지금 5일선 위에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지금 받아갈 수밖에 없어요. 카운터덱 관점에서는 화요일장 어느 정도 조금 좀 요 구간에서 음봉이든 양봉이든 일단 중요한 자리가 요 구간이에요. 요 정도 구간. 그러니까 요 구간을 크게 밀리지 않는 한, 요 구간에서 위에서도 좋고요. 음봉이든 양봉이든 조정 밟고 또 한번 이어지는지를 체크를 저는 해볼 생각이고요.
그 다음에 뭐 일단은 명신산업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이런 자리에서 짚어드렸죠. 명신산업. 그리고 5일선 위에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. 이것도 좀 세력선 걸쳐 있고요. 세력선 돌파를 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가느냐.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그냥 일단 에코플라스틱이랑 그다음에 엔캠 같은 경우도 생명선 아래에 있다가 돌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직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도 뚫어줬어요. 또 시간에 올랐거든요. 뭐 바로 사실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바로 가는 그림보다는 조금 조정을 주고 또 이어지는 그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. 엔캠. 그 다음에 이수화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꾸준합니다. 최근에. 그러니까 요것도 오일선을 굉장히 타고 가고 있었어요. 타고 가고 있었고 오일선에서 좀 벗어나나 싶었는데 오일선을 또 회복해주면서 멋진 모습으로 마감을 좀 해준 상황이고요. 이수화학. 그리고 뭐 DNT. 자, 잠시만요. 네. DNT도 시장에서 요게 보니까 DNT가 2차전지 핵심 장비, 레이저 노치, 2차전지 쪽으로 그래서 넣어놨습니다. 요 앞쪽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들을 다 뚫어냈어요. 뚫어냈고, 앞으로 역시 요걸 이제 기준으로 삼아가지고, 조정이 나오더라도, 네, 5일선이라든지, 직전에 의미 있었던 라인, 네, 좀 벗어나기 전까지는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겠죠. 그리고 잠시만요. DNT 조강 페인트. 조강 페인트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는데 요게 또 목요일장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. 네, 큰 관심을 받았어요. 조강 페인트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요런 자리에서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자리가 요 자리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 구간에 좀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소화하는 과정도 나오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그 소화를 좀 잘하고 이어지는지를 체크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.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 이것도 정말 꾸준합니다. 힘이 느껴지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요 자리였고, 그래서 요 자리에서도 좀 베팅을 했었죠. 그래서 슈팅이 나오고 일단은 또 생명선에서 지지밟고 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. 계속 이어지고 있고 미래나노텍, 삼영 SNC. 요것도 마찬가지예요. 요것도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해볼 수 있어요. 삼영 SNC도 단 요 정도 구간을 좀 빼면 다시 요 구간을 올라탈 때 딱 볼 것 같습니다. 저는 요 정도 삼영 SNC. 그 다음에 GI텍 최근에 오후 핫타임 때 매매를 했었고 반짝하고 제 바램대로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. 시간에서 좀 빠졌고 한 번 더 조정 나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5일선이 올라올 겁니다. 기본적으로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체크를 하는 것이 예의고,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개파락해서 뭐 이것도 5일선 살려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맥점의 기준을 깼어요. 제가 보는 다른 기준. 요거는 여기서부터 아웃이고요. 일단은 뭐 저 정도로 빠지지 않고, 네, 일단은 한 4,250원 뭐 요 정도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네요. 이번에는. 자, GI텍, 프로 2000 뭐 요쪽 섹터에서 차트 좋은 게 참 요거는 이제 시가총액도 뭐 별로 크지 않고 최근에 세력선을 돌파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. 어쨌든 시장은 계속 빠지고 있지만 네, 돌파 이후에 생명선 지킬 자리 지키고 터지고 또 지킬 자리 지키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다시 여기서 이제 살리지 못하면 이제 다시 한번 생명선 만나겠고, 만나고 나서 또 이어질지 빠질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딱 요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건 여기서 바로 먹고 가주면 참 좋겠죠. 프로 2000. 그 다음에 조엘 알미늄과 사마 알미늄도 그냥 여기 섹터에 그냥 넣어놨는데 네, 이렇게 또 시장을 이기고 있죠. 금양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금양 최근에 제가 요거는 시간 컨디션도 안 좋고 뭐 해서 매매 복귀를 좀 간단하게만 보여드렸고요. 금양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종목이죠. 그러니까 이게 9월 7일날 매매를 했던 거예요. 9월 7일날 저는 제대로 좀 수익을 못 보고 좀 어떻게 좀 지키려다 보니까 수익을 못 보고 그냥 마감을 했다.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매매예요. 그래서 분봉상에서 움직임을 보시면 어쨌든 금양이라는 종목도 계속 좀 타겟으로 보고 있었는데 눌려줬을 때 베팅을 했는데 저항 받고 돌파를 못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산 가격 밀려나니까 어쨌든 좀 정리를 했습니다. 올라올 때는 본절 또는 내 평단 위에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로 가져갔고요. 그런데 또 돌파를 해요.
그래서 또 베팅을 했는데, 뭔가 뭐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지 않아가지고, 또 한번 또 비중 줄이면서 이렇게 대응하다가 역시 다 줄였고, 뭐 그런 거, 뭐 그거예요. 그렇게 했더니 결국에 또 이렇게 마지막에 터지더라고요. 마지막에 움직임이. 요거는 뭐 그 전이고, 요거는 이제 목요일장이었는데, 목요일장에 뭐 대응을 못했습니다. 목요일장 보시면은 시원하게 시세를 줬다가, 급락했어요. 지금 보시면 고점 대비해가지고,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. 미래 나노텍도 제가 보니까 마지막, 요거는 뭐 크게는 아닌데, 아마 그 옵션 요거 이런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, 요거 일진 하이솔루스, 요 계좌로 보겠습니다.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도 매매를 하진 못했어요. 매매를 하진 못했는데, 와, 일단 이걸로 볼까요? 이렇게 올라갔어요. 갑자기 이제, 이럴 때 시세를 주고,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. 이렇게. 이런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. 이게 아마 옵션 만기일이나 그랬던 것 같은데, 일진하이솔루스랑 넥센 타이어. 제가 좀 고민을 했던 게, 일진하이솔루스는 매매를 좀 못했어요. 매매를 못했고, 매매를 좀 하지 못했었고, 넥센 타이어 또 보시면 갑자기 요거는 이제 반대로 여기서부터 급등한 일진 하이솔루스, 여기서부터 급락한 넥센 타이어. 넥센 타이어는 기존에 좀 차트가 좋았어가지고 이거 좀 자리를 잡아볼까 했는데, 어쨌든 저점 대비해서는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. 제가 좀 굉장히 좀 운이 좋았던 게 톱텍이었어요. 톱텍은 사실 기존의 차트가 좋지 못해요. 네. 생명에서 그래도 지켜나가고 있었는데, 요게 요것도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정말 요것도 시간대가,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갑자기 오후에 밀리는 종목들이 많았는데, 그 중에 하나가 톱텍이었어요, 톱텍. 그래서 톱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좀 베팅을 했었고, 네, 요 자리에서 베팅을 했었고, 운이 좋게 6,600원으로 마감을 했어요. 6,600원으로. 6,600원이면 요 정도 될 것 같은데요. 네, 요 정도. 그래서 일단은 갭도 띄우고, 시간에서는 뭐 아쉽게 저는 요 동시효과 때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, 자,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나온 김에 제가 오후 핫타임 때 또 운이 좋게 봤던 게,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제노포커스도 단독 기사가 있더라라고 말씀을 좀 했었죠. 말씀을 좀 했었는데, 오전에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고요. 이제 요 오후, 요때 아마 뉴스가 있었나봐요. 그리고 나서 제가 일어나서 봤을 때가 이제 요런 자리였어요. 틱으로 보면은, 요게 아닌가? 자, 요 자리에서 한번 시세 주고 나서 요 자리에서 팔고 공략했는데, 역시 밀려나면 어떻게 한다? 저는 올라올 때 정리합니다. 계속 좀 치고받고 하다가, 그냥 뭐 갈 종목이 아니다, 또 시간도 늦었고 해서 그냥 뭐 정리를 좀 하고 나왔는데, 어쨌든 최근에 영상으로 세력선을 좀 돌파를 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. 단독 기사도 있었고, 뭐 앞으로도 조정 나오더라도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미리 보면은 여기도 나와 있는데, 꼭 롯데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사 인수 협상 검토, 그리고 이제 뉴스에도 나와 있지만, 예전에는 이제 인수 추진 이거 아니다,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았어요. 근데 이제 그 9월 8일 날 나왔던 뉴스는 지금 검토 뭔가 하고 있다, 뭔가를 하고 있다, 이렇게 좀 뉘앙스가 변경이 됐죠. 그래서 이러한 부분, 네, 체크를 좀 하고 계시고요. 나중에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, 네, 이렇게. 자, 그리고 일단 또 이어서 펫배터리 받고, 자동차 쪽에서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도 아무튼 차트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. 그죠? 여기가 이제 직전에 좀 저항을 받았던 자리예요. 직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인데, 뭔가 흐름이 깨지고, 근데 쭉 일어섰어요.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상방으로 이어나가고 있는데, 한국타이어와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기존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은 SL도 관심 종목으로 계속 두고 있죠. 여기서부터가 딱 스타트고, 이런 기준목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은 직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나 그 다음에 이제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인데, 이런 자리들을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어요. 네, SL. 그 다음에 성우 하이텍이란 종목, 그 다음에 백산도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지만 요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.
5일선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뭐 괜찮아 보입니다. 그리고 이제 뭐 화신 등등 네, 이렇게 좀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움직이는 게 있죠. 코리아 SE는 제가 왜 여기다 넣어놨을까요? 요거는 이제 요거는 위에다가 놔야 될 것 같네요. 코리아 SE 거래 이제 재개죠. 요거는 이제 거래 정지가 됐다가 거래 재개가 되는 종목이고요. 네, 요것도 자, 그 다음에 네옴시티 쪽으로 가보면 유신도 단일가 이제 해제가 됩니다. 단일가 해제가 되고 지금 뭐 차트 그림은 좋아요. 그래서 유신, 그 다음에 이제 한미 글로벌도 한미도 마찬가지네요. 한미도 이건 뭐 시간대는 다르지만 어쨌든 멋지게 좀 시세는 나왔어요. 시세는 나왔는데 역시 고점 대비해서 앞쪽에 보여드렸던 미래 나노텍도 그렇고 금양도 그렇고 20% 가까이 빠졌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한미글로벌, 유신, 뭐 큰 그림에 살아 있습니다. 뭐 계속 좀 볼 것이고, 그 다음에 그 밖에는 그 밖에 볼 수 있는 종목, 일단 통신 쪽에 뭐 여기 바로 밑에 있어요. 머큐리, 네옴시티 관련해서 요거는 사실 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. 바로 가거나 하루 이틀 안에 좀 이렇게 승부가 나왔으면 좋겠다. 요 정도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먹으면서 올라가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머큐리도 네, 머큐리도 여기도 넣어둘게요. 머큐리, 한미글로벌, 유신, 머큐리와 그 다음에 뭐 그 밖에는 요거는 시간에서는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 모르겠네요. 차트 흐름은 뭐 일단은 생명선은 지키고 있는데 뭔가 좀 아쉬운 모습인데요. 네,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요 생명선을 지키지 못하면 저는 안 봅니다. 이제 여기서 자, 애플페이 관련해서 한국정보통신 네, 맥점이죠. 5일선 살아있고 요것도 이렇게 이어지는지 요 구간 위에서 밀리면 뭐 다시 한번 방금 요 자리를 돌파할 때 볼 것 같고요. 지금 이론이라는 종목도 요것도 제가 오전에 봤지만 좀 뒤늦게 봐가지고 고점에 들어갔다 그냥 바로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이론은 저는 화요일장에도 당연히 보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최근 영상으로는 대장인 한국정보통신이다라고 말씀드렸고, 이로온이라는 종목은 갭을 띄우고 시세를 줬다가 쭉 밀려났지만, 요것도 어쨌든 5일선 살아있기 전까지는 봐야 될 돈이 들어온 음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시대가 나왔다가 또 한번 음봉 조정이 나왔는데, 또 시간에서도 올랐어요. 그래서 시세 주다가 음봉인데, 이번에는 멋지게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줄지 계속 좀 체크를 요렇게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현대카드, 오는 11월, 12월, 이런 부분도 있고요. 머큐리는 말씀드렸고, 5G 쪽에서 좀 체크를 또 하고 있는 종목을 보면, 이론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5G예요. 5G 쪽에서. 자, 그리고 이루온, 머큐리, 그 다음에 아이즈비전. 자, 아이즈비전 같은 경우에도, 이렇게 좀 뭔가 이제, 돌파를 해서, 그죠? 요때 뭔가 좀, 요런 캔들들을 먹으면서 5일선 따라서 또 이어지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 모습이 있네요. 그리고 FR대공, 가벼운 종목이지만 이것도 한번 움직이면 또 이렇게 시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최근에 생명선 살아 있어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다. KMW는 세력선을 돌파를 해버렸어요. 돌파를 해버렸고, 요 자리 있죠. 요 구간, 과거에 좀 저항을 좀 받았던 자리들을 지금 넘어서서 앞으로 요게 또 좀 이렇게 좀 소화하고 이어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 밖에는 넘어가고요.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LB루셈 최근에 주목을 시장에 또 받아가고 있고, 요것도 한두 차례 계속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. LB루셈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고요. 그 다음에 APS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어쨌든 시장을 이기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, 최근에 나무가, 그리고 나무가도 여기서 이렇게 모습이 나오면 보고요. 그렇지 않으면 생명선을 만나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, 나무가 옵티시스도 최근에 이것도 레드불 출신이에요. 레드불 출신. 최근에 레드불 검색에 나온 자리가 딱 생명선 돌파를 했을 때 유튜브 영상으로도 요때 말씀드렸고, 지금 계속 5일선 따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5일선 계속 따라갔으면 좋겠어요. 5일선. 그러니까 지금 5일선 만났죠. 여기서 양봉으로 딱 치고 갔으면 좋겠다.
밀리면 요 생명선 또 지지밟고 이어지는지를 보시면 되겠고, 기존의 이제 대장, 시장에 크게 이제, 주목받은 게 뉴프렉스와 선익인데, 요 두 종목도 여전히 차트는 살아있는데, 최근 급등에 따른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 자리죠. 그래서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. 요게 이제 가장 먼저,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, 그 밖에 신한인터텍도 여기서부터 많이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. 어느 순간부터는 생명선을 역시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, 다시 한번 생명선 타고 이어지는지 아직 이렇게 보고요. 네,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. 나머지는 좀 넘어가도록 하죠. DKT도 최근에 말씀드리긴 했었고요. 넘어가고요. 자,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어차피 내일 휴장이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좀 부담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평소와 같았으면 좀 시간이 쫓겨가지고 빠르게 막 할 텐데, 자, 광림 같은 경우도 차트의 모습은 나이스합니다.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또 쉬었다가 충분히 또 급등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이 있어서 여전히 좀 계속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. 그 밖에는 레이크, 하나솔루션, 기존의 추세가 좋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. 나머지 대명 에너지도 근데 이제 좀 5일선, 100점 이런 기준이 깼다라고 최근에 말씀드렸는데, 지금 시간에서도 빠졌고 정말 만날 것 같죠? 생명선. 큰 그림은 생명선까지 봅니다. 아무튼 5일선, 100점 이런 생명선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도 좀 정해놓고 뭐든지 이제 정해놓고 대응을 하셔야지, 아무런 원칙 기준이 없으면 좀 힘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대명 에너지, 일단 신재생은 요 정도만 보고요.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비교적 최근 상장한 HPSP. 이것도 요 추세 따라서 일단 계속 보이고 있네요. 그 밖에는 타이거 일렉이라는 종목도, 쭉, 이어져야지 보고요.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좀 이렇게 기울기가 좀 5일선 따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탄력을 이어나가지 못하면 당연히 이제 또 조금 조정을 받아가겠죠. 로봇주 중에서도 보니까 미래컴퍼니, 미래컴퍼니 최근에 요렇게 돌파를 했을 때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맞나요? 이때 아무튼 미래컴퍼니도 직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돌파하는 캔들, 요때가 레드불 검색에 딱 포착이 되는 자리였고요. 조정을 좀 받아가다가 또 한번 목요일장 좋은 모습이 나와서 일단 넣어놨습니다. 미래컴퍼니랑 사실 영호 DXP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. 뭔가 좀 아쉬워요. 이거는 아쉬운데 일단은 보고 있고, 로봇 플러스 메타버스도 엮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유일로봇도 뭔가 좀 여기서 요게 좀 아쉬웠는데 생명선 딛고 좀 다시 이겨낼지 아니면 여기서 무너질지. 레인보우도 요거는 제가 전혀 보는 흐름은 아니지만 일단은 조금 요런 자리를 좀 소화하고 이겨냈는데, 직전에 좀 저항을 받았던 자리에서 이겨내면서 결국에는 생명선 돌파하고 좀 이어지는 그림이 나오는가를 일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. 기다리고 있다. 결국에는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기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 아니라 돌파를 해줘야 되겠죠. 그래서 레인보우, 로보틱스, 삼성, 로봇 관련된 이슈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. 그 밖에 KPF 같은 경우에는 역시 생명선을 소화를 했는데, 좀 생명선 지키면서 이어지는지, 제약바이오에서는 딱 보고 있는 게 현대바이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.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제노포커스, 그 다음에 나노엔텍 같은 경우도 상한가 출신이고 5일선 살아있고 당연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. 나노엔텍, 퀀타도 이제 생명선에서 지키면서 또 한번 이어지느냐, 아니면 여기서 또 빠지느냐. 생명선 벗어나면 그냥 볼 생각이고요. 메디팩토 같은 경우에도 그냥 좀 넣어놨는데, 요게 그 발표도 하잖아요. 이렇게 발표. 여기 발표일이 13일이었나요? 13일부터 16일까지 이제 개최가 된다라고 하니까 HLB처럼 좋은 소식과 함께 또 주가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, 어쨌든 저는 그 무엇보다 이제 차트를 우선하기 때문에
지금 생명선 밑으로 밀려났다가 다시 한번 생명선을 뚫어내면서 레드불 검색기에 또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. 그래서 매드팩터도 뭐 일단 체크하고요. 인플레이션, 뭐 지수 인버스 뭐 이렇게 좀 같이 넣어놨어요. 휴스틴이라는 종목도 여전히 뭐 이어지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고요. 화성 밸브도 사실은 이렇게 만들고 바로 또 상방으로 이어져야 참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개파락하고 이렇게 좀 요 직전에 또 이런 자리들을 깨면 좀 그런 시간이 필요로 한다거나 그림이 조금 안 좋아지죠. 한구석유는 뭐 일단은 넣어놨는데 뭐 차트는 잘 모르겠네요. 자, 대주산업은 오랜만에 또 생명선 돌파를 해서 앞으로 또 요거를 소화를 하고 이어지는지 보고요. 양지사 또 언제든지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수 상황 따라서 매매를 해 볼 수 있는 양지사, 제주은행은 지수 흐름이 뭐 나빴나? 지수 흐름이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요게 그래도 뭐 움직였어요. 그래서 제주은행하고 푸른저축 이런 거는 전혀 안 봅니다. 이것도 로봇주 관심 종목으로 아마 넣어놨을 거예요. 근데 생명선을 지켜야죠. 생명선을 지켜야죠. 그리고 5일선 따라갔다, 5일선을 뭐 어떻게 벗어나면 올라오고, 그러니까 벗어나면 올라오고 그랬던 종목이 벗어나고부터 못 올라오면 그건 이전과 다른 모습이잖아요.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 이유는 이전과 다른 모습, 이런 것들을 항상, 다른 모습에 눈여겨봐야겠죠. 요거는 이제, 갈 자리에서 못 가고 또 지킬 자리 최종적으로 보는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뭐 지금은 관심 종목에서 사라진 종목이다. 뭐 보다가 푸른저축은행 보려다가 푸른저축은행도 아직까지는 뭐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언제든지 이제 시장 지수 흐름에 따라서 또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. IPK J12호 스펙 뭐 이것도 3% 올랐네요. 시간에서 SK5 스펙 그러니까 최근에도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. 이런 자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. 이렇게 딱 생명선과 주가가 수렴을 해 있는 자리에서 또 방향성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. 그런 자리에서 이제 베팅을 해서 요 이전 저점을 깬다거나 생명선 지키지 못하면 뭐 자르는 것이고 이렇게 좀 터지면은 뭐 들고 가는 것이고 뭐 그런 매매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아무튼 SK5 스펙도 생명선 타고 다시 한번 이어지는지 그리고 뭐 최근에 또 하나금융 요 15 스펙도 계속해서 좀 움직이고 있네요. 이것도 뭐 너무 좋죠. 하나금융 15 시간에서 5.01% 상승을 했다. 그 밖에 뭐 유한타도 있고 뭐 한데 넘어갈게요. 그 다음에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자 요것도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요 구간을 잘 소화하고 이어져야 이제 좋은데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왔는데요. 여기서 좀 이겨내지 못하고 또 밀리면 확실하게 다시 생명선 돌파하기 전까지는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요 자리까지 보는 게 그래도 직전에 여러 차례 좀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돌파했으면 이제 요 자리는 뭐가 돼야 된다? 지지가 돼야 된다. 그래서 좀 지지 받아주고 또 생명선 돌파하는지를 보고요. 그리고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밖에 시장에서 뭐 한일화학도 최근에 사실 뭐 급소 뭐 이런 캔들도 나왔는데 또 바로 또 슈팅이 뭐 신나게 또 나오는 상황입니다. 조정 나오더라도 뭐 체크를 해보고요. 그리고 뭐 재룡전기도 참 꾸준하네요. 재룡전기도 그렇고 TS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뉴스가 나와가지고 근데 이것도 생명선 딱 지키는 범위 내에서 이어지는지 그리고 노르홀딩스 최근에 이제 경영권 문제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이때 한번 또 뭐 돈이 들어올 때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지 요 정도고요. 요 정도고 뭐 네오비전 홀딩스도 큰 그림은 살아있는데 급소, 맥점, 카운터택의 어떤 기준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갈 자리에서 계속 조금 뭔가 지체가 되고 있구나를 아실 거예요. 그래서 행보를 하든지 여기서 지키면서 행보를 하면서 생명선을 만날지 아니면 주가가 뚝 떨어지면서 생명선을 만날지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체크를 하고는 있지만 명확한 급소, 맥점 뭐 이렇진 않다. 뭐 일단은 요거는 이제 평단에 따라서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. 언제든지 또 기회를 또 저도 보고 있습니다. 뭐 빠진 종목도 있고 분명히 그럴 텐데요.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. 자, 지금 일요일 저녁 시간인데 저녁 8시 정도 되면 올라갈 것 같네요. 그래서 영상 잘 참고하시고 뭐 오늘 그리고 내일
네, 여러분들도 기준에 맞는 종목들 잘 선별해 보셔서 오늘 이제 화요일장 네,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뭐 다음 주 네, 수요일 관심 종목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